출제위원들의 그 강평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 어떤 문제를 설명할 때 항상 문제를 보는 관점이,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출제한다면 뭘 물어보지? 학생한테 10분 테스트 낸다, 만약에 월말 테스트를 낸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올릴 때 뭘 물어볼 거야? 내가 뭘 묻기 위해서 이 문제를 올리지? 이런 출제자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거기에 맞춰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야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서 그냥 문제를 풀면은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학생들은 답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생이 아니라서 답만 내는 것을 원치 않아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쉽게 갈 것인가? 아니면 3분 이내에 설명할 것인가? 아니면 10분 걸려서 설명할 것인가? 설명에 이렇게 진폭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강사 평가에 임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오늘 또 뭔가를 배워서 가겠다. 지난달에 내 지적이 뭐였지? 그 지적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이번 달에는 그걸 비껴갈 거야. 그런 목표의식이 있어야 달라집니다. 지금 수학과 변명희 선생연구원이나 그 다음에 영어과 대표 강사가 여러분들의 강사 평가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는데 수학과 문제는 원장이 당연히 컨펌을 하고 있고, 이번에 장원홍 선생이 문제를 잡은 고3 문제는 장원홍 선생 반에 고3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한 명이 2등급인데 그 아이가 아마 중3 때부터인가 장원홍 선생 반에서 공부를 해서 아마 5등급, 6등급짜리가 고등학교 고3이 되면서 이 아이가 2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본인이 희망하는 수업을 듣고 싶은 선생이 장원홍 선생이에요. 2등급인데. 근데 고3이 없는데 고3 반 하나 만들어서 한 명을 넣었어요. 원래 2명인데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한 명에 대한 수리나형 문제풀이가 이번에 강평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고등부 강의를 수학과 선생님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고3이 그가 있었나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텐데 그 2등급 아이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3의 문제풀이 강평을 어떻게 하고 있나, 아마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변명희 선생님 한 명의 학생인데 그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재평가를 받았는데 그 학생이 6월부터 누구 반으로 하는 거예요? 변명희 선생님 연구 반으로 옮기는 거예요. 6월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반에 이렇게 한 명이 있는 학년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를 거리지 않고 낸다는 거예요. 왜? 등급이 있을 때. 등급이 만약에 5, 6등급이거나 등급이 없으면은 사실은 묻혀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1, 2등급 아이가 그런 등급이 있는 아이가 혹시 한 명이라도 선생님들 반에 있을 때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컨펌 차원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근데 우리 장원근 선생님이 한 명이니까 그런 문제 나오겠나 하고 시작했다가 어제 그물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장원근 선생, 오늘 문제를 풀면서 괜찮았어요? 수고했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강평을 맞으면서 여러분 동료 선생님들의 강의가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넘치는 부분이 뭔지, 장점이 뭔지, 내가 본받을 부분이 뭔지, 그런 걸 찾으려고 애를 쓰세요. 여러분들 눈에 단점을 보지 말고 여러분 동료 선생님 중에서 하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때는 저런 면은 내가 닮고 싶어, 이런 걸 찾아내서 여러분들의 강의에 접목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달라집니다. 매월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고 수학과 영어과는 출제위원들이 강평을 해서 지적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거고, 그 다음에 신현호 우리 국어학과 선생님은 신현호 선생은 아까 박은하 이사가 지적했듯이 다른 선생님들의 그 어떤 강의의 강평,
올라와 있는 것을 한번 녹음을 이렇게 들어봐요. 또 볼륨을 켜놓고 들어보면 발음이 나와요. 그리고 본인의 강의의 톤을 대비를 시켜보면 금방 표시가 나요. 예? 그렇게 해서 지적된 그런 내용들을 본인이 답습을 하고 넘어야 될 고개예요. 꼭 넘어야 돼요. 그런 경우고, 우리 김수현 선생은 어제도 내가 지적을 했듯이, 내가 여러분들 고등부 선생님들한테 특히 이 수학과는 주문하는 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기본 심화 과정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된 선생은 그런 면에 대해서 줄기차게 내가 공부를 시킵니다. 왜냐? 그게 고등부 가서 강의를 할 때 강의의 진폭으로 표시가 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은 학생이 강의를 들을 때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심화 과정, 응용 과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킵하고 갔다. 통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에 고1, 고2 이 과정의 수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듣는 학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수학과 선생님 오면은 교육받으면서 1, 2, 3개월 동안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하이레벨에 대해서 1, 2, 3 상학원 해서 6권을 거의 한 달 이내에 전부 다 숙제로 제출을 받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안 낸 선생님이 몇 명 있어요. 나한테. 그 중에 김준 선생님이 안 냈어요. 왜? 다른 지금 수업 준비하는 게 바쁘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미리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왜? 지금 고등부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나한테 이런 문제 숙제 노트를 제출하지 않은 선생님이 한 명도 없어요. 왜? 끝까지 내가 주에서 밤에 남겨서라도 다 받았으니까. 그런 경우고, 또 장식희 선생이 조금 안 냈죠. 응? 그런 지금 김수현 선생, 장식희 선생 2명이 있는데, 다른 수학과 선생님들은 다 제출하고 다 그런 내용들을 섭렵해서 이미 점령이 돼 있어요. 그런데 두 선생님들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틈 나는 대로, 왜? 한 바퀴를 돌아가면 내가 2바퀴를 돌아가고, 2바퀴 돌아보면 3바퀴를 돌아가거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 대해서 2바퀴, 3바퀴 과정에 심화 과정 문제를 다루지 않고 고등부 강의를 한다는 것은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학생들이 교복만 고등학교 2학년, 문희가 교복 고2예요. 가르쳐 보니까 한 껍질을 벗겨보고 한 껍질을 벗겨보면 뭐가? 어디가? 단원이 부족한 단원에 중2, 중3 과정에 부족한 단원이 분명히 노출되는데, 그런 부분을 별도로 내려서 끌어올렸다 넣어서 현행 과정을 나가야 점수를 잡을 수 있어요. 현행 과정에 대해서 2바퀴, 3바퀴, 4번을 설명해도 걔들은 못 알아들어요. 어디서? 부족한 단원의 중2, 중3 과정에서 그 단원을 채워줘야 올라갈 수 있어요. 수업을 많이 해본 선생들, 당연히 이 과정이 우선이에요. 근데 공부가 중등부 과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안 내리고 계속 같은 거 설명하잖아요. 같은 거 보충 잡고 있잖아요. 그건 허당이에요, 허당.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원장이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중등부 과정에서 교재를 빼꼼히 들여다보면서 그것에 대한 응용력이 생겨야 고등부 강의가 쉬워집니다. 단원별로 학생을 체킹을 할 때 고2인데 고3인데 공부하고 싶어해. 그러면 문제를 줘보고 점검을 해서 아이에 대해서 진단하잖아요. 진단해서 내려가 보면은 아이가 몇 학년 때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은 학생을 환자라고 생각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학생이 환자야. 수학의 환자, 영어의 환자. 그러면 선생님이 내가 진단해서 그에 대해서 뭐가 처방전을 내줘야 되는, 이 처방이라는 게 전 단계에 빠져있는 과정을 끌어내서 그것을 공부시켜야 돼. 그게 바로 우리한테 수학 공식 암기 비법서예요. 그 교재를 쓰라는 거거든요. 순간 내려갔다 올라왔다, 순간 내려갔다 올라왔다. 너 몇 학년 거 수학 공식 암기 비법서 봤어? 그 단원 이거 달달달 외우고 이 문제 풀어와. 10번 풀어와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강사 평가를 하면서 원장이 지적할 때 이 지적사항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기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꼭 해와야 될 사안들이야. 그걸 건너뛸 수는 없어요. 참고로 오세요.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영어과 대표 강사가 설명했습니다만은, 항상 여러분들이 영어도, 설명하면서 뭐라고 고치기 전에 해석은 이렇게 되고, 고치고 나면은 해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하고 끝내는데, 나는 학생이야. 학생이면 저렇게 고쳤습니다. 이렇게 고쳐라? 그러면 고치면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지? 내가 학생이라면 항상 그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학생이 가려하는 부분이 뭐다? 내가 학생이라면 그런 전제하에서 설명을 곁들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 강평에서 하지 말고 강의실 내에서 해달라는 뜻이에요. 강평에서 이런 내용들을 익혀서 강의실 내에서 그런 내용들을 응용해달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또 마지막 재평가, 장원호 선생님 재평가에서 5월 달에 강평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 모두한테 격려의 박수 좀 쳐주세요.